사실 연어 파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문제입니다. 잘 나가는 삼성전자. 사실은 정부에서도 얼마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결실은 그 회사와 회사 노조만의 결실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뒷받침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연금의 투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전 국민들의 어떤 자산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완곡한 비판의 입장을 장관이 밝힌 거죠.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앞에서도 천막 농성을 시작합니다. 그제부터 이재용 회장 자택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실질적 결정권자 앞에서 직접 외치고 가려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인데 많은 사실 국민들이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그 와중에 총파업을 예고한 이 노조 위원장이 정작 본인은 동남아 휴양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그제 입장문 게시했어요. 방해한다면 더 이상 동료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입장문도 해외에서 작성돼 있다. 일주일간 동남아 휴가를 간 걸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파업을 끝내고 가든 회사랑 결론을 내고 가든 해야지.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이 장기 휴가, 타이밍이 아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귀족노조라는 말을 제가 배웠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또 이제 삼성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귀족노조가 어디 있었다라고 그랬냐면 영국 같은 나라에 가면 귀족노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레이버 아리스토크래트라고 해가지고 야, 영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니까 노조에 가입해도 아주 귀족같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하느냐 270조로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를 내놓으란 이야기예요. 노조에서. 그래서 270조에다가 15%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0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40조 5천억을 6만 5천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1인당 6억 2천만 원이에요. 보너스를 1인당 6억 2천만 원 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기업의 CEO 중에서 6억 받는 CEO가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곽규택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세비 얼마나 받습니까? 제가 변호사지만 뭐 6억 벌겠습니까? 그게 어떤 그 의원님 남편 같이 아주 큰 로펌에 있으면 뭐 9억 10억도 벌겠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작년에 삼성전자가 400만 주주한테 배당했던 금액이 10조밖에 안 돼요. 작년에 배당했던 회사의 주인이 주주지 누구겠습니까? 주주한테 작년에 삼성전자가 10조 배당했는데 올해 저 삼성전자 노조에서 40조 4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작년에 삼성전자 R&D 그 투자비가 얼마냐면은 37조 7천억이에요. R&D 투자한 것보다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노조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동남아가 아니라 왜 동남아를 갑니까? 칸쿤 가야지. 그 6억 7억을 갖다가 받을 건데 그 정도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건 뭐 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베트남을 갔는지 어딜 간지 모르겠지만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회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회장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이익을 갖다가 받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사진에다가 막 구둣발 밟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국민들 공감대에 그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삼성전자 노조 정도 되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면 그 피해는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텐데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정부가 중간에서 뭔가를 좀 절충하거나 지혜를 내놓는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좀 생각할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성과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것만 부각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이 반도체 경기가 확 그 폭등하고 좋아진 것이
작년 9월부터예요. 그 전에는 적자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평택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 지방세가 평소에 한 1,500 정도 거치던 게 빵원이었어요. 그만큼 그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 안 좋을 때는 그 삼성전자에 다닌 노동자들이 또 그거에 대한 또 고통 분담이라든지 성과급 빵원이었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어찌 보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행복한 지금 갈등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성과급의 이제 캡이 영업이익이 50%로 캡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것도 회사가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이 노사 간에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전략 산업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삼성전자의 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도 있고 또 수많은 인프라도 있고 또 400만에 달하는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거기에 한 8% 정도 투자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사 간의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내용을 슬기롭게 푸는 그런 지혜가 지금 필요할 그럴 때입니다. 네, 여선웅 부대변인. 네. 노조위원장이 동남아로 휴양을 떠난 것 같고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뭐 삼성전자 노조가 충분히 뭐 저런 주장들 성과급 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제 같이 경쟁군인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볼 때 약간 과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과한 주장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 그 노조위원장이 뭐 집회에서 했던 말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업하면 하루에 1조 원씩 손해가 본다. 그러니까 뭐 성과급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어쨌든 뭐 약간 좀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쨌든 뭐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주 정도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국민주인데 그래서 지금 뭐 주주들의 입장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집회도 같이 덩달아서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성과급을 갑자기 많이 나눠주면은 이거 갑자기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주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양측에서 경영진과 노사가 잘 만나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노조들도 어쨌든 경영진과 국민들의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닌데 상당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노란봉투법의 도입 이후에 사실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원래는 하청 업체의 노조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거지 저렇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귀족 노조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것도 노조도 아니면서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애꿎은 그 CU 가맹점 업주들만 지금 피해보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것을 오히려 대기업 노조라든지 다른 곳에서 악용을 해가지고 그 취지를 정말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이런 것은 노조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 기업입니다. 노조에서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 투쟁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많이 받고 있으면서 더 돈 달라고 한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성과 도대체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주식은 수십조 폭등했고 경영진은 수십억 보너스와 자사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지급 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죠.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일단 노조의 파업 집회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같은 날 이재용 회장의 집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노조 파업이야말로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주주가 노조 파업과 맞대응으로 파업을 한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사 갈등이 어떻게 보면 주주 운동으로 확산된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추진을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인 건데, 지난 23일 그 평택 캠퍼스에서 이제 노조가 대규모 결의대회 가졌을 때도 주주 단체가 이제 반대 집회를 열었었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노조의 네. 무리한 요구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이제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라고 이제 회사 측에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주들에게는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노조들의 움직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주주들이 노조 파업에 반대해서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볼 수 있는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피해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노조가 제시하는 피해액이 하루 파업하면 1조 원 손실이라. 하루에 1조 원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연간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남길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단순 산술해 보면 1년에 365일이니까 정말 하루 파업한다면 뭐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어허.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멈추면 손해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느려지는 건 괜찮지만 네. 아예 멈춰버릴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온오프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해야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가 돼 있고, 네. 우리가 만나본 이 칩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수개월간의 연속된 생산 공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근데 멈추게 되면 일단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들던 웨이퍼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도,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납기를 못 맞추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뉴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더군요. 글쎄요,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사 갈등 속에 삼성전자의 상반기 신입 공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5년 동안 6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면서 너도 나도 삼성 가자라고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 지난 9월 달에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또 R&D도 포함해서 국내 시설 투자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삼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일단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고시, 한익고시라고 해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 뽑는데 막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했었거든요. 근데 야, 이 삼성 공채 저렇게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나요? 삼성공채라는 건
단순한 어떤 기업 공채를 넘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계 역사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처음으로 공채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 회사가 뭐 좋든 나쁘든 이 공채는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삼성 공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의 상징, 그다음에 계층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노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도 삼성도 하나의 큰 브랜드지만 삼성 공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봐주셨지만 이재용 회장도 계속해서 공채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인력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약속의 이행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